안녕하세요. 아이엘리학원의 이준희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신여고 내신 수업 관련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 강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당장 정신여고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내신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중2, 중3인데 앞으로 정신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여고 수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꼭 항상 학부모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중3에서 고등부 변화는 좀 크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중3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교과서,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정도 외우고 학교 프린트에 단어 추가되어 있고 문법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내용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중3 시험, 중2 시험에서는 100점, 90점대 후반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나온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많지 않고 거의 단순한 암기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교재도 있고, 정신여고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독해와 어휘입니다. 독해와 어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어휘의 양이 엄청나서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어휘를, 그 다음에 그 어휘의 파생어와 유의어, 반의어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적인 면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독해가 얼만큼 빠르고 시간 안배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지가 훨씬 더 많이 요하는 그런 시험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간 안배도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 단어책. 작년에 이제 능률복화 고교 필수 단어로 바뀌어서 똑같이 내용은 크게 숫자가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1강부터 15강까지 해서 대략 한 강에 한 30개 정도 해서 그 단어만 나오면 좋은데 그 단어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비교하려고 일부러 조금 중3 거랑 고등 거랑 같이 놨습니다. 정신여중 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긴데요 라고 보이실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간격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훨씬 더 단순하고 좀 잘 끊기는 문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문장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드리면 이 문장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이렇게 3형식 문장으로 끝나는, 그 다음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이렇게 3형식 문장에서 딱딱 끊기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빨리빨리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글자가 좀 작게 돼 있죠.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냥 주어 동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그 다음 문장이 길다.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도 있지만 대부분 부사, 절 문장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수식어구의 긴 삽입어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읽어야 되고, 그럼 빨리 읽으면서 그만큼 정확한 독해력으로 얼만큼 얘네가 내용을 갖고 가는지, 내용 일치나 아니면 어휘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some years ago부터 visions are까지가 좀 긴 문장으로 그 안에 간접 의문문도 들어가고 완전한 문장도 들어가고 이런 수식어구나 삽입어가 좀 많다라고 보는 게 고등부 특징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과서 문장하고 여기는 부교재 문장, 부교재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런 부교재 문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문제에서 이렇게 빈칸 문제 혹은 수능형 21번처럼 밑줄을 읽고 밑줄에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그냥 지문을 읽고 내용 일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이 수능형으로 바뀌어서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뭔지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문과 선지도 굉장히 길다. 중등부와의 차이가 좀 큰 거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를 들어 지문은 짧아 보일 거예요. 수능형 지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능 지문의 문장 정도 될 텐데, 선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아까처럼 이 밑줄 친 수능형 21번 문제에서 밑줄 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의미를 보고 지문 주변 근처에서 함축적 의미를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읽는 건데, 내용이 처음엔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contrary to expectations라고 시작하는 건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긴 선지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고 저 의미까지 추론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문을 빠르게
잘 읽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정신여고에서 제가 개등 포인트를 잡는 건 독해력과 어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독해는 양이 많고 빠르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단어책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많이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강에서 15강 정도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단어가 예를 들어 저희 단어책을 보면 영단어가 있고 한글 뜻, 그 다음에 영영풀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그 다음에 예문 요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좀 바뀌는 유형이에요. 매 시험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영풀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포인트는 잘 보시면 그냥 그 단어의 뜻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이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예를 들어서 facility라는 뜻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단어에서 뭐 능력이라는 뜻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설비다 이런 뜻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영영풀이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면 단어의 다이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 파생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이 지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지문의 문맥도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영단어가 예를 들어 한 500개가 된다. 그러면 한 시험에 500개가 된다. 그러면 500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500개의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영영풀이, 예문까지 다 알아야 하는 한 시험에 거의 한 뭐 1000개에서 1500개 정도가 될 수 있는 범위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책이 저는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뀐 게 고교 필수 어휘여서 앞에는 중요한 어휘만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어원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래서 먼저 외워야 할 단어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책을 1년 동안 학교에서 충분하게 공부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겠어요. 의도는 굉장히 좋고 한데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냥 학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어만 뜻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이어, 반이어, 예문까지 알아야 하니까 조금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 단어책이 정해지고 하면 1강부터 10강까지 나갈 거니까 처음부터 단어 암기하는 걸 습관화돼야 하는 거고 전에 능률복화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저 이거 외워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물어본다. 혹은 그 단어를 주고 그 단어의 품사까지 예를 들어서 뭐 동사를 가지고 어텐드를 가지고 그 단어를 밑줄 친 문장에 맞게끔 문법을 고려해서 문맥을 고려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그 어텐드를 가지고 형용사의 어텐티브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변화의 품사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정신여고에서는 어법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휘 문제와 독해력에 워낙 중점을 두고 어법은 고등부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아니면 수식어구 그다음에 능동수동태 정도의 문제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밑줄 친 문장 보셔도 전치사인 뒤에 명사 ing 써서 의미상의 주어 cause 5형식 동사의 목적어 보어의 투부정사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서는 타동사 observe의 목적어 hit이 있으니까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고 4번에서는 일반 동사 happen을 수식하는 조동사 강조를 해준 조동사 그래서 수일치 마지막 the process 이하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중등부 유형과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중등부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수능형 문제였다면 예를 들어 뭐 한 문제만 이렇게 밑줄 돼 있겠죠. 근데 수능형과 달리 조금 구 정도로 밑줄 쳐 있지만 그 밑줄 친 구도 많이 어렵지는 않다. 전형적인 고등부 유형의 문제고 전형적인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어법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법에서는 크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랑 독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를 쓰겠지만 변형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조금 변형이 있는 경우는 뭐 변형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점수를 채가는 거에 있어서 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거 정신여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과서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작년에 조금 적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과서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한 시험당 한 2과가 나온다고 쳤을 때 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객관식이.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학교는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의 비중이 높되 변형 문제나 추가 지문이 있을 수 있다가 추가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지문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내용, 기본 내용에서 어느 정도 변형을 했을 때 아이가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주제문과 어휘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어법 문제고 어법 문제 난이도도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던 기본 형식과 품사, 수식어구 정도가 이해가 되고 능동수동 그 기본 문장, 그 수능에 잘 나오는 어법 문제만 기억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서술형, 교과서 변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교과서에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어떻게 paraphrase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문장에서 가주어, 진주어를 주고 이 문장을 뭐 투부정사로 바꾸냐, 아니면 목적어절을 단문, 복문으로 바꿔서 전환이 가능할 때 시제의 변화를 보느냐, 이런 정도의 paraphrase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교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대부분 고등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강부터 몇 강까지 혹은 모의고사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갈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거의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쯤에 대략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학교에서는 부교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변형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거의 안 넣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되 어휘 관련 암기, 그 다음에 빠른 독해력,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문 탁탁 잡아놓고, 예를 들어 모의고사 32번의 주제가 뭐 광물이었어, 혹은 뭐 32번 주제가 잠이었어. 그럼 그 잠이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지문은 잠의 부족과 잠이 충분했을 때 뭐 차이점을 두는 연구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지문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 지문에서 이런 문법이 좀 중요했고, 뭐 주요 어휘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제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정도까지로 아이들이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문제를 봤을 때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지 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의 지문의 변형이나 추가가 돼도, 예를 들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변형이나 추가가 된다고 해도 기본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주제는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각 지문에 대한, 교과서 지문이나 부교재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 숙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ILE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 모의고사나 부교재는 학교에서 정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본문 분석은 교과서 지문뿐만이 아니라 뭐 모의고사 지문도 마찬가지고 다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봤을 때에도 이 파트는 이 내용이었으니까 이 중요 구문은 외워야겠구나, 요 지문은 요 문장에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구나를 같이 공부해보고 집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준비가 되고요. 어휘가 중요한 학교라고 했으니까 어휘, 그 다음에 주요 어휘,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 본문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중요 구문이나 단어 같은 경우에서는 빈칸을 뚫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단원평가와 최종평가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고, 서술형, 대부분 고등부 객관식에서는 틀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술형에서 대부분 점수가 감점 요소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1과에서 자주 나왔던 지문이 뭐 간접 의문문이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분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과 분사를 조금 다양한 문장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대비 문제를 준비하고요. 어떤 학원마다 다른 것 같지만 양을 많이 풀어봐서 양치기를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풀어보면 익숙해지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좀 많이 풀어보면 다양한 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가지고 원래 빈칸 문제였던 문제가 변형돼서는 삽입 문제, 순서 문제, 요약 문제 혹은 21번처럼 한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양한 문제 안에서 어휘 문제로 바꾸면 그 어휘가 동의어로 바꿔 나올 거니까 좀 많이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아이들이 너무 양만 많이 풀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지문에 익숙해지고 얼마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1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직보가 있을 거고요. 직보는 이제 학교 스케줄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정할 거고, 총 11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범위가 많으면 하루에 몰아서 막 나가면 아이들이 지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첫 수업 때 저희가 교과서 지문이 뭐 나갔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테스트 보고 복습해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회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혹시 더 필요하면 보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일과를 했는데 아니면 모의고사 34번 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유형의 테스트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먼저 풀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을 잡아서 좀 더 보충으로 이해를 확실하게 시키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시간은 총 10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보충이나 그럼 변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적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다라고 하는 건 고등부는 영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수학도 있고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주 1회 3시간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얼만큼 주어진 3시간 안에 최대한 주제문과 어휘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각 문지, 각 지문에서 필요한 그런 어법을 익히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강의와 소형 강의가 있을 텐데요. 대형 강의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많으니까 경쟁의식도 있고 라는 게 있을 텐데 소수 정예 학생이 좋은 거에는 아이들이 아까처럼 예를 들어 나는 영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컴팩트하게 공부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많으면 쑥스럽거나 막 나가기 바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맞춰서 이 아이가 모르는 걸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이 아이도 자기가 모르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본인도 패러프레이즈 했을 때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게 맞는지까지 체크를 받고 아주 사소한 단수 복수에 S를 붙이냐 관사를 붙여서 글자의 조건수를 맞추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대1로 아이들을 맞춰서 이 지문 이해했어? 이 지문 시험 문제 봤을 때 이 지문 변형 문제에서 이 파트 이해가 됐어? 라는 걸 파악하고 가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수업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변형 문제를 많이 풀리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유형을 좀 볼 수 있게끔 아이가 중등부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는 변형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본 친구들도 그냥 모의고사 지문을 볼 뿐이지 그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습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실전 대비 테스트는 저희가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 수업을 들을 거고 아이들은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들었던 부분을 그 다음 시간에 와서 테스트를 보니까 적어도 4, 5회독 이상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주요 단어도 암기가 잘 될 거고 그래서 실전 대비 테스트 시스템은 매 수업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일 시작이 되고 2월 7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아이들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진도를 막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2월 달 초부터 뭐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중3에서 고1 올라왔을 때 고1 시험이 아직 어떤지 고1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고 중3에 내가 웬만해서 뭐 단어 암기하고 교과서 암기해서 성적 나쁘지 않으니까 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본인이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이구나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이 시험 봤을 때 처음 정신여고 작년 시험지를 풀어보거나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어휘가 되고 내가 이 정도 어법이 커버가 되고 그건 안 되는구나 내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학생이 와서 수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처음 보는 지문이겠죠. 이제 그 정신여고 시험지를 풀어보고 70 몇 점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데 7, 80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첫 수업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네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듣고 단어 암기가 숙제가 되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점수를 지금 80 몇 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몇 점까지 올릴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성취감, 뿌듯함, 그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업 때에는 아직 학교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게 많겠지만 모의고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집에 대한 독해력, 시간 안배
대부분 시간 안배가 중요하니까 시간 안배, 어휘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공부해주고 고교 필수 어휘편 같은 경우는 다른 능률북화나 다른 단어장이랑 큰 단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거, 미리 암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해 놓고 먼저 조금 내가 지금 시간 있을 때 챙길 거 챙겨 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면 훨씬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수업, 그다음에 첫 시험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다음에 학생들 본인의 자신의 마음가짐도 그다음에 강사로서의 저희도 마음도 되게 준비하는 자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첫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